이제 2차 전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요, 충전과 방전의 반복에 의해서 직류 전류를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의 종류로는 납축 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니켈 수소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등이 있는데요. 이 전지들의 구조와 특징, 용도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납축 전지입니다. 이 납축 전지는 1859년 프랑스 물리학자 가스통 플랑테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는데요. 납과 항산을 이용한 2차 전지입니다. 그 납축 전지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양극, 음극, 그리고 경립판 및 전해액, 그리고 전해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양극으로 쓰이는 그 이산화납판과 음극으로 쓰이는 납판이 진한 황산에 잠겨있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전해액으로는요, 농도가 20에서 30%, 그리고 비중이 1.2에서 1.3 정도 되는 H2SO4 묽은 황산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지용 그 납축전지의 비중은 1.22로, 그리고 이동용 납축전지의 비중은 1.280으로 이동용으로 사용할 때 약간 비중이 더 높은 납축전지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납축전지가 바로 이동용이 되겠죠. 그 납축전지의 용도는 산업용, 자동차, 그 다음에 ESS, 비상전원, 무정전 전력용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납축전지의 그 경립판은 나무나 고무, 플라스틱, 페롤 스지, 그리고 유리 매트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납축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하는 가역 반응을 합니다. 방전도 되고 충전도 가능하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극에서 사용되는 납판은 진한 황산과 반응해서요, 황산납과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하고, 이 전자들이 도선을 따라서 흐르다가 양극에 만나면 황산납과 물을 만들게 되죠. 이런 반응으로 한 개의 셀에서 나오는 전압은 약 2V 정도 되고요. 다른 전지에 비해서 약간 좀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그 납축전지는 밀폐 상태가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진한 황산을 채워줬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납축전지가 아주 많을 때는 일일이 그 황산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농도를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요. 최근 시판 중인 그 납축전지는 내부가 완전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황산 누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V의 납축전지를 이용해서 12V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에는 12V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죠. 자, 위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이요, 이렇게 2V 전지를 6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12V가 되겠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해부해 보면 이렇게 2V짜리 그 납축전지가 직렬로 연결된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를 중렬로 연결할 때는요, 첫 번째 그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다음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 2차 전지의 두 번째, 니켈 카드뮴 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켈 카드뮴 전지는요, 알칼리 전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양극에 NiO3H3, 즉 수산화 니켈,
그리고 음극에는 카드뮴 혹은 HgO 산화은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해 액으로 비중이 1.2에서 1.245 정도 되는 KOH 즉 수산화 칼슘을 사용한 그런 알칼리 전질입니다. 이 니켈 카드뮴 전지 구조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수산화 니켈로 된 양극과 수산화 카드뮴으로 된 음극, 그리고 분리막, 알칼라인 전해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니켈 카드뮴 전지의 기전력은 약 1.33에서 1.35V로 되고 보통 20에서 45도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니켈 카드뮴 전지의 종류로는요, 극판의 형식에 따라 튜브식과 포켓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객내 안전등이나 열차 전등용, 또 전기차 동력이나 통신전원, 태양전지, 카메라 플래시, 전기 면도기 등 사용 범위가 아주 넓은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요, 아래쪽에 있는 그 파란색 박스에 있는 반응식과 같습니다. 전지가 방전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또 충전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또한 가역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화 칼륨을 사용하는 전해질은요, 이 반응에서는 방전이나 충전 때 소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세 번째로 니켈 수소 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니켈 수소 전지는요, 또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양극의 니켈, 음극의 수소 저장 합금, 그리고 전해질로는 알칼리 기반의 수용액을 사용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지는요,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카드뮴 전극을 수소 저장 합금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기존의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2배 이상의 고용량화가 가능한 그런 전지라고 합니다. 그 전압은 1.2V에서 1.3V 정도로 나타나고요. 전기 용량은 니켈 카드뮴보다 1.7배나 크다고 합니다. 니켈 수소 전지의 특징으로는 충방전에 의한 농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있고, 또 과충전, 과방전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고요. 전압 변동이 적고, 그리고 그 용도로는 휴대용 전자제품이나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캠코더 등에 사용되고, 또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로도 사용되는 등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전지가 바로 니켈 수소 전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음극에 사용되는 수소 저장 합금은요, 가역적으로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저장 시 발열이나 방출 시에 흡열을 수반하는 에너지 변환 기능을 갖는 재료를 말합니다. 그 수소 저장 합금의 종류로는요, 장표의 그 표 4.1에 보시는 바와 같이 란탄 니켈 합금, 즉 LaNi5죠. 등의 그 AB5형, 그 다음에 지르코늄 망간 합금, 지르코늄 Mn2와 같은 그 AB2형, 그리고 TIFE 같은 이런 티타늄 철 합금 등의 AB형과 Mg2Ni 같은 이런 마그네슘 니켈 합금 같은 이런 AB2형 등이 있습니다. 란탄 니켈 합금은요, 히토류계 합금으로 대표되는 것인데요, 우수한 수소 저장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높아서 이런 그 란탄 대신에 가격이 아주 저렴한 MN을 이용한 합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티탄계 합금으로 대표적인 그 티타늄 철 합금은요, 가격이 저렴하고 실온에서 수소의 해리압도 수기압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크지만 활성화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에 그 니켈이나 구리를 첨가하면요, 수소화 반응 속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그 종류별 이론적 용량과 실제 용량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에 있는 대로 마지막에 그 마그네슘 니켈 합금이 이론 용량이나 실제 용량이 가장 큰 그런 합금이 되겠죠. 니켈 그 수소 전지는요, 양극에서는 충전에 의해서 양극 활성물인 NiOH2가 수소 원자를 방출해서 NiOOH로 산화되고요. 또 수소 원자는 수소 이온이 돼서 음극인 수소 흡장금에 도달해서 합금 내의 흡장 상태로 됩니다. 여기서 흡장이라는 것은요, 기체 또는 액체가 고체 내부에 흡수되는 현상을 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반응 그 물질은 수소고, 또 수소 흡장금은 수소를 흡장함으로써 마치 고체 수소와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음극에서는요, 방전 시 수소 흡장 합금에서 수소 원자가 방출되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이 돼서 양극에 도달해서 원래 상태로 되죠. 실제로 그 수소 흡장 합금 전극은 충전 시에 전해액 내의 그 물에서 수소 원자를 빼내서 수소 저장 합금을 형성하고요, 방전 시는 수소 원자가 방출돼서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차 전지의 네 번째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는요, 1970년대 초부터 연구 개발이 돼서 진행되어 왔지만 리튬 음극을 사용해서 수명 및 안정성이 낮아서 실용화되지 못한 그런 전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튬 금속 대신에 탄소를 음극으로 사용한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지 구조는 그림에 보시는 대로 양극의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을, 즉 리튬 LiMeO2, 즉 리튬 MEO2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Me는 코발트, CO, Ni, 니켈, Mn, 망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에는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 즉 LiCO2 또는 NiO2 또는 LiMnO2 등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음극에는요, 탄소가 사용되고 전해질로는 액체 전해질이 사용되게 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특징으로는 전압이 1.2에서 1.3V 정도로 나타나고요, 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햇빛에 둔다든지 그렇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호 회로를 장착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고 취급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는요, 휴대전화나 캠코더, 디카, 노트북 등에 사용되고 최근에는 드론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iMeO2, 즉 여기서 Me는 코발트, CO, 니켈, Ni, Mn, 망간 등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양극에 사용되는 LiMeO2에서 Me가 니켈인 경우에 니켈 이온이 탈리돼서 음극인 탄소 내로 흡장이 되고요, 역으로 방전 반응에서는 탄소 내에 흡장되어 있는 Li 이온이 탈리해서 양극
활물질 내로 흡장이 되는데요. 이때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충방전 반응식은 여러분들 그 장표에 보시는 대로 양극에는 방전 시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인 LiMeO2가 만들어지고요. 음극에는 리튬 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의 5번째로 리튬 폴리머 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튬 폴리머 전지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고요. 액체 전해 액계 전지에 비해서 큰 안정성 및 고에너지 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휴대용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요, 양극에는 산화바디듐, 즉 V6O13 또 V2O5와 같은 그 2V급 또는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iMeO2가 되겠죠. 이런 것과 같은 4V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극에는요, 리튬 금속 또는 탄소를 사용하고 전해질로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 즉 리튬염을 사용하는 그런 전지가 바로 리튬 폴리머 전지입니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기계적으로 특성은 우수하지만 이온 전도성이 낮고요. 그래서 주로 휴대용 전자기기나 전기자동차, 부하 평준화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리튬 폴리머 전지도 드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지이기도 합니다.